예, 오늘 이제 종강하는 날인데요. 부분합에 관한 내용을 좀 볼게요.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룹별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룹별 계산. 각 그룹별로 계산을 수행하는 분석 도구다 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그룹별로 분류를 해야 돼요. 남녀별로, 성별로,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또는 과장님이 몇 명, 부장님이 몇 명, 사원이 몇 명, 이런 거를 계산하려면 성별로 분류를 하고 직책별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 상관없이 정렬을 하면 모이거든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성별로 정렬을 하면 모이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때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뭐냐 하는 거, 사용하지 않는 함수가 뭐냐, 이런 것들이 또 가끔 나오더라고요. 가장 만만하게 나오는 함수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은 나와요. 근데 중간값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최빈값, 가장 많이 발생한 수를 최빈값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특정 데이터만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면 표시된 데이터에서만 차트가 작성이 돼요. 전체가 100개인데 10개만 블록 잡고 차트를 만들면 10개만 나와요. 차트는 반드시 블록을 잡고 차트를 만들거든요. 근데 100개를 블록 잡고 차트를 만들면 100가지가 나오는 거고, 10개를 갖고 차트를 만들면 10가지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첩 부분합이라는 게 있어요. 합계를 계산하래요. 근데 평균도 계산하래요. 그럼 합계와 평균을 한 번에 못 계산하고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나서 다시 평균을 계산해야 되는데, 다시 평균을 계산하려고 하면 기존에 계산했던 합계가 사라져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거를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해제하고 해야만이 합계가 계산한 후에 평균도 계산하고 하더라 하는 거. 그런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나는 빼버리고 싶어 그러면 부분합 결과에 가서 부분합 해제, 부분합 제거라고 하는 거, 부분합 제거라는 명령을 걸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온다. 원래 데이터로 돌아온다. 혹시 여기 있나 볼까요? 이 강의실에 자료가 있는지, 컴마 리급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건 아닌 것 같고. 몇 번에서 뭐 하나 보죠? 자,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부서별이 있어요. 부서별. 경리과는 경리과, 인사과는 인사과,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정렬해 가서 부서명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요. 그러면 경리과는 경리과끼리, 기획과는 기획과끼리, 영업일과는 영업일과, 인사는 인사끼리 모일 거 아닙니까? 모아놓고 부분합에 가서 당연히 부서명으로 했으니까 부서명으로 그룹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수령액, 기타 공제, 재세금, 요거에 합계를 구해라. 그럼 합계가 이렇게 구해져요. 요약이라고 뜨지만 합계는 합계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난 다 빼고 이름에 개수를 세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경리과는 3명, 기획과는 2명, 영업일과는 2명, 인사과는 3명,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제가 합계를, 평균을 계산한다든지 해서 얘를 선택을 하면은 아까 그 계산한 게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G급에 대해서 인원수를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빼줘야만이 따로따로 나온다 이거죠. 아까 계산했던 평균의 개수가 추가로 계산이 된다 이거죠. 부분합에 가서 블럭 얘가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블럭을 잡고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 이름 말고 기본급에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뺐잖아요. 최대값이 하나 더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에이 난 부분합 뺄 거야 그러면 모두 제거 누르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온다 이거죠. 새로운 값으로 대체한다는 건 그 자리에다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해버리면 기존에 계산했던 것이 사라지고 다른 값이 계산이 돼버리니까 걔를 빼주고 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은 이런 거예요. 방금 전에 데이터를 보셨는데 정렬을 했었죠. 인사과는 인사과끼리 영업부는 영업부끼리 정렬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사과지만 직급이 서로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같은 직급 중에는 인사과도 있고 경리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부분합을 계산하는 부서명으로 하든지 직급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갖고 부분합을 해야 되는데 같은 부서이면서 직급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X축, Y축으로 한꺼번에 좀 나눠서 할 수는 없느냐 이거지. 그래서 나온 것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 이 피벗 테이블을 해주면은 제가 여기다가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잘 보시면 돼요. 자, 부서는 행에다 놓고요. 직급은 열에다 놔요. 그럼 부서와 직급이 흩어지죠? 그래 놓고 기본금의 합계, 상여금의 합계, 제세금의 합계, 뭐 공제액의 합계, 실수령의 합계를 계산하는데 뭐 다 빼고 난 두 가지만 할래. 그럼 두 가지만 하면 되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기획과에서는 1-1직급은 없고요. 2-1직급만 있는 거죠. 또 경리과는 2-1직급은 없잖아요. 그렇죠. 2-2직급은 여기 있고요. 3-1직급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X축, Y축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모양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테이블 형식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값을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아까 값이 옆으로 갔잖아요. 직급에 표시가 되는데 이 직급에다가 빨고 부서명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또 나눠지는 게 보여지는 구조가 달라지죠.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피벗이라는 거는 돌아가는 걸 피벗이라 그래요. 예. 우리 모니터가 피벗이에요.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가로 세로 돌려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분석 방법이 또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피벗 테이블에서는 원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 89만원을 크게 늘렸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반영이 안 되죠.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로 고침을 눌러주면 그때 반영이 돼요. 여기 반영이 됐죠? 자, 다시 얘를 얼마로 바꿀 거냐면 89만원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라?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얘가 반영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동 반영은 안 된다. 예. 피벗 테이블은 행과 열을 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는데 세로 고침을 눌러줘야만이 그때 변경이 된다. 자동 고침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 피벗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고,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것은 수식에서 원하는 결과는 알고 있는데 입력값을 모를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무슨 얘기냐?
실수령액을 2천만원 받고 싶어요. 실수령액을 2천만원 받고 싶어요. 1491인데 2천만원 받고 싶으면 이 중에 뭐가 바뀌어야 되겠죠. 기본급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기본급이 1491이 2000이 되려면 얘를 계산해 보면 될 거예요. 근데 뺄셈과 덧셈의 관계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얘를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꾼다면은 또 복잡해질 수 있어요. 자,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를 2000으로 바꿔요, 이렇게. 근데 얘가 바뀌었으면 좋겠거든. 얘가 890이 얼마로 변하면 1491이 아니라 200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는 게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얘를 바꾸면, 얘를 숫자를 바꾸면 실수령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얘를 건들지 않고 결과를 바꾸는 거야, 결과를. 목표값 찾기라는 건 그런 개념이고, 시나리오라는 말은요, 가상으로 꾸미는 거예요. 가상으로 꾸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문제 한번 보실래요? 시나리오에서, 아까 피벗 테이블 여기서 잠깐 봤고,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오른쪽 문제, 81페이지 2번 문제 보시면은, 현재 값이 있어요, 현재 값. B의 두 번째 셀이 1250인데, 그렇죠? 그러면, 현재는 D의 이 두 번째 셀이 625만원이에요. 근데 그 1250원을 1100원으로 바꿔볼 수도 있고 1400원으로 바꿔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550만원이 되고 70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가상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꾸며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나리오는 몇 개냐면 판매량 감소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판매량 증가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또 있는 겁니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에 보면은 현재 시나리오는 3개다 이럴 수도 있어요, 보기에. 그럼 틀린 거죠. 현재 값은 빼고 그 옆에 있는 게 시나리오예요.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D의 두 번째, B의 두 번째가 바뀌면 D의 두 번째가 바뀌는 거고요. 근데 여기 있어요. 하나의 시나리오에는 변경되는 셀이 32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B의 두 번째 하나만 변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B의 두 번째, B의 세 번째, B의 네 번째, B의 다섯 번째, B의 20번째까지 해서 20개가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량 감소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 B 둘, B 셋, B 넷 해서 B의 20번째까지 하면 10몇 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쭉 변동되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32개까지 변경을 시켜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현재 시나리오는 두 개잖아요. 판매량 감소라는 시나리오와 판매량 증가라는 시나리오 두 가지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63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경되는 셀은 32개고 시나리오는 63개까지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보기 나온 게. 그러니까 네 번째 보기가 63개까지 셀을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32개가 맞는 거고, 63개는 시나리오 개수. 옆으로 이제 시나리오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63개까지 늘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데이터 통합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합해 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 여기 한번 보세요. 서울 대리점 데이터가 있고요, 부산 대리점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취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블럭을 잡아서 데이터에 가서 통합을 하는 게 통합 버튼을 누르면 합계를 계산하든 평균을 계산하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냉장고 개수가 뭐 있냐면 여기도 있죠. 여기 이쪽에도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의 합계를 한번 해볼게요. 합계로 이때 서울 대리점 거 추가, 부산 대리점 거 추가, 첫 행과 왼쪽 면, 이건 안 먹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같은 공간에서는 안 되고 다른 공간에 있는 걸 가져올 때는 돼요.
자, 첫 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을 여기서 가져온다는 거고, 왼쪽이라는 건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 네 가지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바로 합계가 돼요. 실무에서 이걸 많이 쓰이죠. 1사분기, 2사분기 또는 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가지고 판매 현황을 한꺼번에 취합을 해버릴 때 쓰는 기능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통합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계, 개수, 평균, 뭐 최대값, 최소값,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값 이런 건 안 된다. 아까 보셨던 요거였죠? 통합하는 거. 예. 매크로. 매크로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이런 겁니다. 둥근 애가 떴습니다. 1번이 둥근 애가 뜬 거예요. 2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3번 아침밥을 먹고, 4번 양치하고, 5번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6번째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7번 학교를 갑니다. 7단계가 하루 출근하는 과정이에요. 학교 가는 과정. 아침에 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둥근 애가 떴습니다. 뭐 떴나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럼 애가 자리에서 일어나요. 밥 먹으세요. 밥 먹어. 양치하세요. 치카푸카 하고. 옷 입으세요. 가방 메세요. 학교 가세요. 7단계를 매번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도 엄마가 꼭 7단계 얘기하거든.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다 알아. 7개 다 아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 갈 준비해. 얘기하면 내가 알아 척척척 할게. 그래서 학교 가는 준비라는 매크로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 매크로 안에는 둥근 애가 떴다, 자리에서 일어난다, 밥을 먹고 양치하고 옷을 입고 가방 메고 학교 가는 7단계를 쭉 작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예. 이때 외울 게 좀 많아요. 매크로가 우리 실기 시험에도 나오고 필기 시험에도 나오는데, 매크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개발 도구에 가면 매크로라는 여기 있어요. 매크로 목록, 매크로 보기 대화 상자가 있어요. Alt F8번. 그 다음에 책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Alt F11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은 이렇게 이상한 창이 하나 떠요. 이게 매크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코딩 창이에요. 우리 2급에는 안 나오고요. 오로지 뭐만 나오냐, 매크로를 눌러가지고 뭐를 뚝딱뚝딱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판매를 계산하는 매크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요걸 하지 말고 여기에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조금 어색하니까 다른 거로 해볼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합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합계를 제가 지우고요. 이거에 합계를 계산해. 합계 처음에 어떻게 하죠? 해당 셀로 간다. 합계를 계산하러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는 sum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얘를 자동 채우게 한다. 이렇게. 이게 계산을 하기 위한 순서거든요. 이거를 순서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개발도구 매크로에 가서 합계라는 매크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여기 매크로에 매크로를 기록하러 갈게요. 자, 매크로 기록하러 가서 합계라는 매크로를 만들 겁니다. 이때 제가 영어로 Q를 누를 거예요. Q. 컨트롤 Q 그러면 합계가 착 되게끔 할 거예요. 합계가 기존에 있다는데 제가 지워버릴게요. 여기다가 는 sum 블럭을 잡고요. 엔터를 탁 치면 답이 나오고요. 얘를 자동 처리 쫙 해야 답이 나왔죠? 첫 번째 셀로 착 갑니다. 보기적으로 하고 기록 중지. 1단계 뭐였죠? 첫 번째로 갔어요. 계산하기 위한 곳으로 갔어요. 두 번째 계산을 했어요.
세 번째 자동 채우기 했어요. 다섯 번째 뭐였죠? 원래 취했어요. 원래 자리로.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매크로에 가서 합계라는 매크로를 실행하면 여기 또 보안이 걸려 있었네. 보안이 걸려 있었고 이걸 또 닫았다 지워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제가 매크로에 가서 합계라는 매크로를 작동시킬 거예요. 실행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왜 속을 새기지 오늘? 아까 저장 안 하고 저장 안 해도 다분히 돼 있으니까는요. 자, 합계라는 매크로를 제가 실행해 볼 거예요. 착 합계가 됐죠. 요거 제가 지웠잖아요. 지웠는데 합계를 계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합계가 착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 합계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컨트롤 Q 누르면 합계가 나오게 할 거예요. 컨트롤 Q 누르면 여기 영문자만 들어가요. 대소문자. 자, 보세요. 컨트롤 Q 딱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기가 귀찮으니까 요거 버튼 눌러라 이거 누르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도형을 그려. 도형을 그림을 그려. 여기 있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 너무 크니까 좀 작게 줄여서 여기다가 매크로를 만들어. 매크로를 지정을 해. 합계라는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는 거야. 이걸 딱 누르잖아요. 지우고 이걸 딱 누르면 착하니 답이다. 합계를 넌 계산할 줄 모른다며. 그러면 너 이것만 눌러. 그럼 합계가 자동으로 나올 거야. 딱 누르면 착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매크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이게 매크로 코드예요. 매크로 코드. 이런 코드를 2급에는 안 나와요. 1급에서는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얘를 다. 양이 한 이만큼 돼요. 많아요. 한 이만큼 됩니다. 양이 제법 되는 거를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매크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매크로라는 거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자,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크로 이름은 그 왼쪽 82페이지네요.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에는 Alt F8번을 눌러가지고 거기에서 매크로 목록에 있는 걸 가지고 불러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83페이지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보면 매크로 이름은 어떻게 지정하느냐 라고 했더니 영문자, 숫자, 우리말 다 가능한데 반드시 첫 글자는 글자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빈칸이 들어가도 안 되고요. 빼기, 이런 특수기호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요. 밑줄은 가능해요. 밑줄로 시작해도 되고 밑줄로 끝나도 되고요. 밑줄이 중간에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파일을 만들 때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빈칸이 없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은 쉽게 한 칸 띄고 배우는 한 칸 띄고 한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는 컴퓨터에서는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밑줄을 넣어주면 훨씬 좋습니다. 컴퓨터 세상에서는 빈칸을 되게 싫어해요. 윈도우는 빈칸을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윈도우상에서 파일이나 폴더명에서 쓸 때는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습관을 들이면 매크로라든지 이런 거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요. 굳이 안 써다 쓴다 이걸 떠나서 하여튼 매크로 이름에는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컨트롤 Q라고 했잖아요. 그럼 컨트롤 Q는 컴퓨터에서 컨트롤 Q 누르면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컨트롤 C 하면 뭐가 돼요? 복사죠? 컨트롤 A 하면 뭐가 돼요? 전체 선택이죠? 근데 매크로에다가 컨트롤 A를 지정을 해버리면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블럭 잡고 싶어서 컨트롤 A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이 돼버려요. 전체 선택이 안 돼요.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돼야 되는데 합계 계산하는 매크로에다가 컨트롤 C를 선택해버리면은 컨트롤 C 누르는 순간 합계 매크로가 작동이 돼버린다고. 복사가 아니라. 그래서 매크로에 있는 기능, 매크로에 있는 키가 윈도우나 엑셀에 있는 키보다 앞서 작동된다라는 거. 그게 좀 특이한 거. 매크로가 저장되는 위치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크로는 거기가 요약집이니까 뭐 다 아셔야 되는 문제겠지만은 요약집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졌습니다.